안녕하세요. 채널 615 황선입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대북전단이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서 고사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도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기관총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방문해서 남북대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물을 익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와 때 맞춰서 지금 NLL에서의 물리적 충돌 그리고 내륙에서도 총성이 울린 일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요. 누군가 남북 대화를 가로막기 위해서 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누군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에 대북전단 살포한 목적이 뭘까요? 네, 이게 북에서 이 고위 당국자들이 이렇게 대거 내려온 직후부터 갑자기 이상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NLL에서 서해상에서 남북 간에 이제 함정 간 총격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국방부에서 이렇게 국회 보고 자료에 북한이 2015년에 통일 대전을 완수하겠다라는 뭐 선포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또 했고, 유엔에서도 북한 지도부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뭐 총회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 뭐 회람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터진 게 대북 전단 살포 문제인 건데 누군가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급진전하는 것.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갑자기 우두두 쏟아질 수가 없는 건데요.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건 분명히 누군가 이제 남북 대화를 막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한 것이 역력한 것 같아요. 네. 이 대응들을 보니까. 자, 대북 전단 살포 누가 한 거죠? 네, 이번에 전단을 살포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해서 박상학 대표 하면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잘 알려져 있죠. 가스총 들고 나오신 적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독 북한인 연합회 이런 단체들인데 주로 그 이제 탈북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이 밖에도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엔 대북 풍선단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다음에 뭐 북한 인권 시민 연합, 탈북자 동지회 이런 단체들이 지금까지 계속 대북 전단을 날려왔던 단체들인데 대부분 이제 탈북자들 중심으로 돼 있고 북한 뭐 인권 운동, 북한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걸 이제 표방하면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게 가장 이제 뭐 절실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죠. 네. 대북 전단이 뭐 수십만 장, 20만 장 막 네. 이렇게 막 보낸 거 한다는 거 보니까요. 이걸 날려 보내려면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비닐봉지에 무슨 가스 채워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닐봉지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이 공을 들여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한 거거든요. 그냥 일반 비닐봉지에 가스 넣으면 그냥 터지죠. 그래서 알아보면 올해 2월 초에 이렇게 대북전단이 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된 비용을 보니까 기구 제작 비용만 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구가 지금 한두 개 날리는 게 아니라 보통 날릴 때 100개 이상씩 날리고 있는데 기구 제작 그다음에 그 안에 그 수소 가스를 채워넣는데 그 비용이 2억 원이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전단지는 사실 뭐 인쇄한다고 해서 얼마 나오지 않는데 뭐 실용품, 의약품,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 심지어는 달러까지 집어넣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한 4억 원 이상 나오고 그래서 총 6억 원이 넘는 돈이 2월 초에 한 번 보낼 때 이 정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탈북자들 정착 지원금이라고 하지요. 네. 정착 지원금 갖고는 뭐 택도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그러면 네. 이런 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그 통일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보조금이 한 8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한 해마다 지급되는 건데 여기 이 민간단체 중에는 이번에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로만 놓고 보면 이제 몇 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게
대북 전단 살포용으로 지원된 건 아니고 이제 뭐 이 단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지급된 건데 그쪽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후원금을 또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2일자에 뉴스와이에서 보도한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개 행사의 경우 전단 살포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후원금 유치 등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 이제 후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또 이제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금이라든지 민간 차원의 후원금이라든지를 벗어나서 미국과 연계가 또 돼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대북 전단 살포할 때 미국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수전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인데 디펜스 포럼에서 직접 이런 단체들의 지원금을 보내준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데죠. 민주주의 기금이라고 해서 NED라고 부르는데 국내 10여 개 탈북자 단체 등에 매년 14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4억 정도 된다라고 놓고 보면 꽤 많은 액수. 그러니까 국내 뭐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돈을 이제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또 직접 이렇게 자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다 합쳐도 한 번 보낼 때 뭐 6억 원이 드는데 이걸 뭐 1년에 뭐 한두 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자주 보내거든요. 이런 지원금만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도대체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현재 정부는 뭐 자기들도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뭐 그 민간 단체의 일이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 이걸 막을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지금 패러디와 이런 것들을 낳고 있어요. 네. 정말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인가요, 이게?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뭐 집시법이라고 흔히 부르죠. 집시법 제5조에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총격이 오고 가는 상당히 중요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끼칠 것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집시법 제8조 사망 3호에도 보면 신고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최전방에서 삐라 날리는 건 당연히 군사 작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 2호에 보면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들의 경우 이게 대북 전단 살포를 하면 전단 살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까지도 위험에 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북에서 계속 타격을 하겠다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억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서 에드벌룬과 전단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 파주에서 날린다. 그럼 파주 시장한테 허가를 받고 날렸느냐? 허가를 안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자체 차원에서 이건 허가받지 않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단에 달러를 집어넣어서 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외국환 거래법 제15조 2항에 따라서 외국환을 지급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허가를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고 하죠. 제9조의 2를 보면 남북 주민이 회합 통신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통신 접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역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에 보면 물품 반출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당연히 승인을 안 받았겠죠. 또 같은 조의 5항 6호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호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승인이 나지도 않을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들을 적용하면 충분히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고 전단 살포한 단체들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12년 10월 달하고 2013년 작년에 5월 달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에서 봉쇄를 해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막고 있는 거죠. 네. 헌법에 있는 자유권을 빌어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모든 법안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상 목숨을 재단 위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자유권의 범주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생존 네. 국가 안보의 문제인데 이건. 네. 최전방에 달리는 행위는 군대에서 사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군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군대가 직접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군대가 국민들을 직접 이렇게 통제하는 건 뭐 계엄령이 아닌 이상이야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찰에 의뢰를 해서 막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 작전에 위험하다. 실제로 대북 전단을 날릴 때 그 인근 부대에서는 주민들에게 그 전단을 돌립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까 교전의 위험이 있다. 대피하라.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리고 대피를 하지 않으면 안전은 우리가 책임 못 지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가지고 전단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교전의 위험이 있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걸 군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오히려 지금 보면 보호해주고 있는 조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그 백령도에서 대북 전단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한국군이 대북 전단 살포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아니다, 우리 날린 적 없다. 단지 이 민간 단체가 날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옆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군부대가 대북 전단 날리는 걸 엄호해주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군사 훈련하는데 그 옆에서 이 그런 행동을 민간 단체들이 와서 그런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군대가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건데 이건 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 제6조를 보면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심리전입니다. 이거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적대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군에서도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유엔사, 중립국 감시위원회 이런 데서 이걸 통제를 해야 맞다.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군이 탈북자 단체들 몇몇에게 하청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심리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심리전 삐라의 방향은 북을 향하지만 실제 그 심리전적 내용은 대남 심리전이다, 대국민 심리전이다 이런 해석들도 내놓고 있어요. 자, 결국 이번 이 대북전을 살포는 그럼 남북 대화를 피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약간 미묘한데요. 네네. 일단 지난 13일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금 핫 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통일 준비가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많은 이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다. 앞에서는 좋은 립서비스나 하고 실제로는 대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그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NLL에서의 어떤 총격전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이 정권 내에서 상당한 좀 혼란과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북에서 고위 인사들이 내려왔을 때 청와대에서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 문제도 계속 풀리지 않고 있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 관계라는 이슈를 통하면 모든 걸 또 잠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좋아했던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치적을 쌓고 전국 주도권을 쥐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간에 좀 큰 틀의 어떤 합의가 나오면 옛날 이제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그 10월 말에 예정된 2차 고위급 회담에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그 오이사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오이사 조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밝힌 건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반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게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 주도해서 하는 것일까라는 좀 고민이 들고, 이건 오히려 이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보자, 치적을 쌓아보자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또 반대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를 하면 안 된다, 긴장 관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 강한 요구가 있지 않는가.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저는 이제 이 군부 쪽이라고 봅니다. 군부 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밥그릇, 자기 밥그릇, 자기 중요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남북 대화보다는 오히려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군부라든지 아니면 탈북자 단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다 미국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 미국이 남북 대화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대화가 제대로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뭐 보수 세력들 일각에서 나오는 소리들, 뭐 미국의 어떤 압력 이런 거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는 되게 어렵겠다. 이건 뭐 회담을 하기도 어렵고 회담을 해도 성과 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남북 이 관계를 대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부보다 더 큰 빽이 있어서 그런지 박상학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누리당 일각에서의 이런 이 삐라 살포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협박을 하는 굉장히 거네요. 믿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전 솔티, 네. 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실 새누리당 이상 가는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그 이상의 어떤 자신감과 근거 있는 자만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회의에서 내년도에 통일 헌장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북에 뭐 100만 호 가구를 짓겠다. 도로를 잇겠다. 뭐 가스관을 잇겠다. 뭐 굉장히 뭐 토건 중심이 있지만 어쨌든 야심찬 계획들을 막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 사실상 뭐 14선언을 이행하다 보면 전부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야심차 계획들을 실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신뢰 프로세스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지금 답도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단 살포 문제를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그리고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것, 이 두 가지 또 길이라면 길이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키를 꽂아야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키는 너무나 자명하고 키를 쥔 쪽도 자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단 문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를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